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 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특히 반도체 섹터가 아무래도 AI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월요일하고 화요일부터 계속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뉴스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숨고르기 중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SK하이닉스가 차트상 봤을 때 솔직히 이거 하방 추세에서 차트가 바뀌었잖아요. 요것만 보면은 차트가 지금 이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상방으로 더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차트 모양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거대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알 수가 없는 미지의 세계지만 그래도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는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그 시나리오 준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분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일단은 SK하이닉스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에도 그래도 SK하이닉스는 다행인 게 이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사주 직접 매입을 65만 주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8월 22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전부 다 체결이 완료가 됐었기 때문에 일단 하방으로 내려가도 얘네들이 좀 지수 방어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는 HBM 1등이지만 어쨌든 삼전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도 바라보는 우리나라 코스피 1, 2등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의 눈높이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만족스러워하면은 스마일이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하겠죠.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 차트를 지금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차트가 지금 이동평균선 밑에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깼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의 시장 눈높이라고 했었을 때 진짜 이빠이 큰 실적이 야 너네 이 정도밖에 내가 안 될 것 같았어? 이러면서 막 나와준다 그러면 대박이죠. 근데 그게 안 나오면은 저항선 맞고 떨어지게 되는 아주 그냥 변명하기에 나이스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봉이 지금 엄청 이쁘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골짜기를 한번 타주긴 했었지만 솔직히 그 다음에 지금 엄청 이쁜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좀 골치 아파져요. 왜냐면 추세가 하방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에 고점 돌파를 못 했잖아요. 고점을 여기서 경신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추세 하방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결국엔 돌파할 경우에는 고점이 올라가는 거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추세 상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가 하방인 게 맞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매매를 해 나가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제 그거죠. 어쨌든 주주 환원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파격적인 행보를 이제 미스터 황께서 해주실지 참 이제 우리 깐부 형님 좀 부탁드리는데 어쨌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좀 봐야겠죠. SK하이닉스가 HBM을 하니까 D램 쪽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D램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HBM부터 해가지고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해당 기간에 가격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주가가 횡보했었던 2026년도 초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더 올라갔다라는 것도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솔직히 하나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도 작년부터 D램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잡주 매매하려고 이제 D램이라고 하면 뭐 3A 로직스인가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코스닥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 뉴스들이 그렇게 나왔어도. 따라서 지금 저렇게 가격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으로 녹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온다 그러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지금 다른 거를 봤을 때 뉴스가 몇 가지가 더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이런 뉴스도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 수요가 많다라는 건데요.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SEC 그 미국 쪽에서 채권 상향을 해가지고 투자를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긴 했지만 이게 올린 가격에도 그만큼 물량이 딸릴 것인가 그것도 이제 미래의 값이기 때문에 그 미래 값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도 차트가 괜찮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ADR도
차트가 괜찮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깨지면 이제 차트가 다시 또 안 이뻐진다 이제 그거죠. 대신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타점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차트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골팠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요런 경우 지금 여기서 거의 막 다 죽어간다. 엔비디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외쳤을 때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AI 인프라가 아직 죽기에는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스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라루빈을 넘어가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여러 가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되면서 이런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지금 떨어지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제가 편중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상방도 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치만 상방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나스닥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항선도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때는 매도에 집중, 떨어질 때는 매수에 집중.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대부분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타가지고 요거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점 신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영상에서 못 다루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문자라는 거를 선택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거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 마이너스 5%에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쫄려서 매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보합으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뉴스가 후속 뉴스가 뭐가 나오냐 그리고 엔비디아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트럼프가 이란하고 지금 휴전을 한다라고 러시아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진짜로 막 발표를 해. 그러면은 이제 또 지수가 또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글로벌 경제 흐름이나 아니면 그 글로벌 속보들을 전부 다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거니까 빠르다 보니까 이벤트도 그걸로 이제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타점 신호 편하게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요. 제가 요청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SK하이닉스 가즈아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내라고도 해두고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간에 댓글이라도 달아주신다 그러면 되거든요. 별거 없죠 여러분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요. 지금 외국인들이 겁내 팔아시키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2만 주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가 줄어든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매수와 매도가 거의 뭐 있었다가 매도가 조금 더 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아마 그 리스크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대응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단 지금 까봐야 되는 거를 까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살짝 좀 덜 들어온 거 보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더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이랑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기회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메모리 호황 시대인가 아닐까, 그것은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전쟁 관련된 이슈도 뭔가 좀 일단락이 돼야지 시장이 좀 더 환호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할지 인하를 할지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오는 PCE에 따라서 방향성이 그래도 조금은 윤곽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대응하는 거 잘 해보던 걸로 하고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